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피터팬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끝까지 보십시오. 황영의 인사이트, 문피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맥도날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마케팅에 어른아이, 영 어덜트, 어덜트 영 포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피터팬 신드롬을 잘 변형해서 자기 기업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맥도날드 얘기 하나 드리면, 제가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 여기에 갑자기 어떤 공사를 막 하는데, 센트럴 파크. 맨하튼 센트럴 파크, no. 센트럴 파크, 파크.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밤새 뭘 설치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양복 입은 사람들, 수트 입은 여자들이 미끄럼틀 같은 거 막 타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브랜드 에센스가 포에버 영이야. 맥도날드의 브랜드 에센스가 포에버영. 그리고 발음 죽인다. 메인 타깃이 어덜트 영. 마음 이즈 키즈. 뭐라고? 잠깐만. 아이와 오는 엄마. 혹은 나 이제 영어 안 할 거야. 수요일 이거 더 왔네. 아무튼 저의 영어 발음의 후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덜트 형이라고 그랬어. 어덜트 영. 어덜트 영. 영. 사실은 유재석 같은 입맛인 거죠. 입맛이 초딩 입맛이야. 근데 정서도 자기가 은근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피규어 이런 것도 막 돈 내고 많이 사고, 어벤져스, 아이언맨 냉장고 사는 사람 봤어요? 사요. 아이언맨 막 이런 거 사고. 근데 사실 문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콜렉터 기질이 있어요. 만화책 모으는 것도 그렇고 피규어 모으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모으는 게 마그네틱이에요. 알죠. 해외 여행을 가면은 제가 꼭 독특한데? 그 나라의 마그네틱을 사와요. 총 몇 개 정도? 모르겠어요. 지금 냉장고 3면을 다 채웠고요. 네. 근데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마그네틱이 요즘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눈으로 담기보다 폰으로 찍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시에서 거리 화가한테 그림을 사는 거하고 마그네틱을 사요. 있어빌리터. 네, 그럼 그걸 보면 여행 갔을 때 기억이 막 떠올라요. 사실 아이폰에 사진이 많지만 올리다 보면 이런 사진을 찍었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마그네틱하고 그림을 보면 추억이 막 떠올라요. 저는 일단 그게 좋고. 문피도 그러면 어덜트 영이세요? 그 피터팬 신드롬의 좀 좋은 면으로 해당하는 게 좀 문피한테도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죠. 질문을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슈퍼맨을 원체 좋아하고. 그러니까 완전 슈퍼맨 이꼴 문피잖아. 네, 오늘도 마침 또 그 로고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 그 영상 너무 좋거든요. 우리 회사 그 로고? 불 막 하는 거. 그거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보셨죠? 일단 저는 슈퍼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도 펜도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밖에 안 썼어요. 필기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 했어요. 그만큼 좋아했고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시계를 안 차는데 그러니까 S자 붙은 것만 보면 설레어요. 이 양반 슈퍼맨 표시 있는 시계. 네. 향수도. 그래서 S사 들어가셨구나. 그러네. 파란색 S. 저도 사실은 저는 진짜 좀 긍정 부정이 다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이 좀 있어요. 고백하자면 저는 어른들의 경쟁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막 큰 광고회사 다니고 했지만 거기서 막 완전 에이스가 못 된 것도 사실이고 너무 막 빡세게 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제가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땐 저의 제자들, 젊은 친구들, 어린 대학생들이랑 사과농장의 매출을 한 700% 높여준다든지 작은 스타트업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그거 할 때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막 그런 메인스트림보다는 이런 이렇게 골목대장 이런 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떨 때는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러다가도 아니야, 이게 나다움이다. 이걸로 내가 돈은 못 벌더라도 다른 거랑 연결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그냥 요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발이 이제 피터팬 신드롬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크죠. 성장을 멈춘 어른. 근데 마케팅적으로는 전 영포티 이거 황영이 트렌드책 읽지 마라 할 때 뭐라고 하셨죠? 중고차 치고 깨끗하게 썼네. 이 정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피터팬 신드롬은 이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피터팬이라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니까. 영원히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그런 마인드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돼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거죠. 어린애와 어른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는 독립성과 책임이에요. 즉 부모나 나에게 그 계속적으로 도움 주었던 사람부터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서 독립적으로 사느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독립성도 떨어지고 자기한테 부과되는 다양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시작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네네. 이게 상징적인 게 피터팬에서 나오는 피터팬 애들이 사는 곳의 이름이 네버랜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되면 내가 그런 독립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았을 시절, 그 시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죠.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 시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고천만 감독이 언뜻 얘기했는데 키덜트 얘기하면서 사실 피규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 타겟이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 같은데 실제로 그거는 30, 40대가 사잖아요. 그죠? 50대도 사고. 비싸니까.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해보면 어른스럽지 못하다가 책임을 안 지는 건데 요새는 이제 미디어의 이 발달이기도 하고 미디어의 정신없이 무경계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나쁜 댓글을 막 써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댓글을 썼던 사람은 그 죽음에 자기가 직접적인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변명하니까 책임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명확히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고 때로 몰려가서 좌표 찍고 악담 퍼붓는 사람들은 나이가 20, 30대, 40대가 됐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그 어른이 아니라고 봐요. 네. 좀 어두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 거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어른을 꼬시는 흔히 말하는 키덜트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또 피터팬 신드롬하고 붙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올드한 얘기야. 올드해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이 성향이 있어요. 좀 올드했어? 아니 괜찮은데? 난 사회자로서 이제 황영을 좀 까고 싶으니까 나보고 까라며. 아니 올드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사실은 많이 우리 삼행시에서도 황영이 좀 하셨어. 코호트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더 많이 잘하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세대 나누는 거 저희가 싫어하긴 하지만 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깊은 관계 싫어하고 우리 1인 시대도 얘기했지만 책임이란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를 책임지고 건사하기도 힘든 그래서 시대야.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이 브랜딩을 하거나 열성 팬 혹은 고객을 구할 때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서비스를 그래서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한번 이용해봐. 너 같은 애들이 많아. 어떤 남자애들은요. 저희 같은 나이 또래 어른들을 만나는 걸 되게 무서워한대요. 40, 50대 사람과 남자 사람과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게 서비스로 풀릴 수도 있고 플랫폼으로 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스럽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까 철 들면 죽겠다. 근데 더 요즘 Z세대스럽게 얘기하면요. 철이 왜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철 안 드는 게 아까워서 철 안 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꼭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은 애들을 위해서 너네 같은 심리, 페인포인트 혹은 너네 결핍감 느꼈지?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막 하지?
근데 우리가 이런 서비스 준비했어. 컴온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 1인 시대 때 말씀드렸던 풀립 같은 풀립. 풀립. 알이야, 알 그거. 내 아, 알이야 그거? 응, 알. 아, FRIT 야. L인데? 알이야? 확인해봐. L인. 알이야? 그런 얕은 관계지만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내가 원하는. 저번에 그 넷플릭스 시간의 재별이라고 했는데 레저도요. 동호회는 이제 안 하는 거야. 동호회 가면 전에 얘기한 친목질에 서로 막 이쁜 애 오면 막 걔한테 막 한단 말이야. 그냥 딱 이렇게 짧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피터팬 신드롬 같은 이게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제품 서비스도 저는 나오고 있고 나올 것이다. 네 나올 것이다. 저는 지금 사실 아까 피터팬 얘기할 때 생각난 게 뭐냐면 영화 후쿠 기억나세요? 네. 그 로빈 윌리엄스가 제가 너무 좋아. 피터팬이에요. 였고. 네. 더스틴 호프만이 쿠쿠였죠. 후크였죠.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 피터팬이 그 어렸을 때 피터팬의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날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땠냐면 저는 거꾸로 그래서 피터팬이 아니라 후크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왜냐하면 후크는 피터팬하고 싸워서 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그런데 피터팬을 다시 네버랜드에 데리고 가는 게 후크예요. 싸울 놈이 없어. 영화에서? 나는 아직도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후크가 피터팬을 데리고 네버랜드로 가는 거야. 다시 어릴 때처럼 싸우고 싶거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 든 피터팬이 되지 말고 후크처럼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게 저는 VR 컨텐츠나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자로서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자,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셨더니 인사이트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후크하고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울었던 게 토이스토리 3예요. 토이스토리 3가 진짜 걸작이라고. 네, 걸작 중에 걸작이죠. 3. 토이스토리 3 뭐냐면 이제 우디하고 버즈가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주인인 애한테 버림을 받죠. 나이 먹으니까 안 갖고 놀잖아요, 장난감을. 그걸 볼 때 저 버려짐이 어떨까라는 기분이 들면서 되게 슬펐어요. 제가 황영이 좋아하시는 20세기 소년의 명언이 하나 나와요. 어른이 언제 되는가? 놀이를 그만둘 때. 이게 어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되게 슬픈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지금 피터팬 신드롬을 여전히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적이고 이런 거보다 우리 예전에 좋아했던 것도 계속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른이 되는가? 20세기 소년에 나온 얘기는 놀이를 그만둘 때. 흥소장은 언제 어른이 되는 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자제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럴 때. 옛날에 양희은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언제 어른이 되냐 그랬더니 짜장면이 맛없다고 느껴질 때. 그 얘기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보다 고길동 씨가 불쌍해질 때. 가장 애환을 느끼게 됐어. 고길동 부자라는 썰이 있어. 레코드판도 많고. 아, 주인공이 아닌 다른 면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어른이 되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 때 자주 트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홈 언론. 맥컬리 컬킨인가? 저 새끼 진짜 잔인한 새끼네라고 느껴지는 게 어른인 것 같아. 옛날에 볼 땐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잔인한 새끼예요. 잔인하죠. 아, 조패치가 불쌍하죠. 저는 지금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살아있는 개구리를 못 만질 때. 어릴 때는 개구리 진짜 겁없이 막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개구리를 보면 이렇게 피하게 돼요. 손이 안 가. 그때 내가 어른이 됐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씁쓸하네. 그냥 여기서 이거 피터팬 접을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편집의 힘으로 이 멘트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피터팬 여기서 뾰로롱 뾰로롱 좀 하지 마라. 씨발 좀. 할 거야. 내 마음 간지러 죽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뾰로롱. 아니 편집하겠지 뭐.